선생님 요즘 축구 잘 챙겨보시나요? 축구요? 뭐 토트넘 경기 시간대 좀 라이브로 보는 정도? 김민재 선수 같은 미넨 경기 혹시 가끔 보시나요? 본 적은 없는데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이 엄청난 명문이라는 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네. 미넨에서 더리우트랑 다이어한테 밀려서 벤치로 좀 갔더라고요. NBA에서도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빼는 그런 선수들이 있나요? 뭐 그런 경우가 어떤 스포츠에서도 많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확건 주전을 뛰다가 다쳐서 못 나왔는데 그 자리를 대체한 선수가 엄청 잘해서 뭐 그런 경우는 충분히 많잖아요. NBA에서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뭐 다른 종목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NBA는 진짜 스타들의 리그잖아요. 감독이 말 잘못하면, 그다음에 감독이 스타 선수랑 싸우면 무조건 감독 모가지 날아가는, 무조건 슈퍼스타들의 그런 성향에 맞춰야 되는. 다만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뭐 FA든 신인이든 간에 부상도 아닌데 밀어내는 경우는 많죠.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생각만 해도 뭐 골든 스테이트 클레이 탐슨이 벤치로 내려갈 거라 생각한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벤치로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근데 클레이 탐슨은 자존심, 에고가 엄청 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지만, 결국 클레이 탐슨이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못한 것도 있지만 브랜든 포젬스키라는 정말 똑똑한 루키, 팀 내에서 공격사 파울 유도 1위, 가든데 리바운드 막 7개, 8개씩 잡죠. 그렇다고 보통 그런 허슬 유형의 선수들이 3점이 구리거든요, 보통. 왜냐면 내가 허슬만 하기 때문에 이걸 강점으로 하지, 그냥 뭐 슛을 갈고 닦는다든지 내가 공격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야. 근데 포젬스키는 3점도 잘하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1대1 능력도 있죠. 만약에 포젬스키가 없었더라면 클레이 탐슨이 벤치로 밀릴 일은 없었을 거야. 모제스 무디 쓸 거예요? 아니면 레스터 퀴너에서 쓸 거야? 아니죠. 포젬스키를 주전으로 내보낼 만하기 때문에 밀어낸 거고, 최근 들어서는 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랑 케본 루니 사정이 바뀌었잖아요. 잭슨 데이비스가 2라운드 57순위니까 사실 그것도 대단하지만 신인들 중에서는 거의 흑수저잖아요, 흑수저. 그리고 케본 루니는 골든스테이트에서만 뛴 원클럽맨이고,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커리 에라에서 우승 4번 했을 때 3번을 합작한 선수고, 그렇다면 사실 또 스티브 커 감독의 성향상 케본 루니를 로테이션에서 빼거나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보다 훨씬 팀 내 비중을 적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잭슨 데이비스 써보니까 너무 잘해. 팔도 키에 비해서 13cm 이상 길고, 왼손잡이에다 블락 잘하고, 롤 잘하고, 주접 안 떨고, 수비부터 하니까 루니 밀어냈잖아요. 루니가 지금 거의 로테이션 아웃 될랑 말랑이거든요. 근데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는 뭐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에서도 20몇 분을 뛰었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트레이드가 된 선수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누구죠? 다이어랑 김민재는 어쨌든 한솥밥을 먹었잖아. 지금 한솥밥을 먹고 있잖아. 먹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를 대신해서 뛰는 건데, 한솥밥을 먹기 전에 그냥 이 선수가 더 낫다 싶어서 기존 선수를 내보내는 경우는 NBA에서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마커스 스마트가 보스턴 원클럽맨이지만 우리가 우승하려면 드루 할러데이가 필요해. 그래서 스마트를 트레이드를 하고 드루 할러데이를 데려온다든지, 그 다음에 멤피스에서 딜런 브룩스가 엄청나게 성장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딜런 브룩스만큼 수비를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비 구멍도 아니고 딜런 브룩스보다 훨씬 더 슛을 잘 쏘는 데스먼드 베인이라는 선수가 성장을 하니까 그냥 브룩스랑 계약 안 해버린 거잖아, 멤피스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박혀있던 돌을, 굴러 들어온 돌이 미리 빼낸 셈이지.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예상을 해보자면 선수가 가장 그 가치가 떨어질 때가 다칠 때잖아요. 다쳐서 못 나올 때.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리그에는 대체 자원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줄리어스 랜들? 지금 랜들 빈자리에 프리셔스 아치우아라는 그 랩터스 출신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 겁나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랜들보다 훨씬 수비 지향적이고, 랜들은 파워포워드인데 블락을 할 줄 몰라. 근데 얘는 막 붕붕 떠서 블락하고 스크린 걸고 진짜 기회 나면 3점도 던지고 훨씬 랜들보다 이타적인 선수예요. 랜들은 왜 인기가 없냐면 현역 선수 가운데 가장 이기적인 선수란 타이틀이 붙어있어요. 근데 지금 랜들이 아픈데 그 자리를 잘 메워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랜들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어. 뉴욕이 더 성장을 하려면 랜들을 골자로 트레이드 해야 된다.
근데 아치워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랜드는 입지가 더 좁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미네소타? 타운스가 다쳤잖아요. 타운스가 다쳤는데 플레이오프 때는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나지리드라는 친구가 엄청 잘 메우고 있어. 근데 나지리드의 장점은 타운스보다 훨씬 싼 금액에 묶여 있고 타운스가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다운그레이드지만 조금씩 해낼 수 있어. 그리고 타운스에 비해서 훨씬 또 윙으로도 뛸 수 있어. 왜냐하면 타운스랑 같이 뛰는 선수가 고베어잖아요. 그러니까 고베어랑 타운스보다는 고베어랑 나지리드가 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랜들과 마찬가지로 타운스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미네소타는 타운스를 골자로 트레이드를 해서 팀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지. 왜냐? 나지리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김민재랑 다이어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례는 골든스테이트 앞선 두 명의 신인을 들 수가 있겠지만 좀 잠재적으로 그렇게 박힌 돌을 좀 빼낼 수 있는 굴러 들어온 돌들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상이 당한 선수들은 부상이 다 낫고 복귀를 할 수 있잖아요. 케본 루니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거의 아웃 될랑말랑 한다고 하는데 그런 선수들은 반등의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NBA는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골든스테이트가 플레인 토너먼트를 통과하고 1라운드에서 덴버를 만났어. 그러니까 루니 벤치에 앉혀놓을까요? 절대 아니죠. 루니가 다시 로테이션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농구 특히 NBA 같은 경우에는 매치업 상대성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케본 루니 같은 팀 플레이어들은 늘 본인은 뛸 준비가 돼 있고 지금은 벤치에 앉아있지만 항상 나는 언제든지 내 백넘버를 부르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인터뷰를 해요. 반대로 이제 거기서 못 참고 내가 어느피 띄우면 지 가치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루니가 뭐 로테이션 아웃돼 있지만 플레이오프는 같은 상대랑 4번에서 7번을 붙잖아요. 그 매치업 상대에 따라서 케본 루니가 플레이오프에서 완전히 배제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클레이 탐슨도 본인이 벤치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삐치지 않았잖아.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팀이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니까 그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탐슨을 위해서도 나은 거고 그리고 팀의 결정이 지금 뭐 틀리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팀이 이렇게 해서 이기면은 뭐 계속 서포트 해주는 거고 근데 거기서 뭐 토라져 있거나 뭐 아니면은 팀 승리에 관심 없고 오로지 내 기록만 챙기는 순간 바로 그냥 팀 내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원래 주전이었다가 벤치였다가 어느피 띄우고 아 여기서 뛰기 싫어 나 트레이드 해줘 약간 이런 선수가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뭐 해줘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의 사례는 뭐 웨스트브룩과 레이커스?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이 트레이드를 요구하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주전으로 뛰다가 너무 뭐 본인도 부진하다 보니까 벤치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레이커스랑 웨스트브룩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과거의 사례를 뭐 보더라도 뭐 스카티 피펜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피펜은 그 연봉이 적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맺은 거거든요. 팀에서 뭐 칼 대고 협박한 게 아니지. 목에다가 칼 대고 도장 안 찍냐? 야 왕코 안 찍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자기가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 거야. 1993년에 크로아티아 출신의 토니 쿠쿠치라는 선수가 들어옵니다. 유럽 출신의. 그분이 뭐 구단주도 좋아했고 농구를 엄청 잘했어. 연봉을 더 받으니까 피펜은 거기에 대해서 빡친 거예요. 쥐가 그런 연봉을 맺어놓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토니 쿠쿠치한테 슛 맡기니까 삐져가지고 의자 집어던지고 나 경기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짱돌인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나 대신에 슛 쏘고 나보다 돈을 많이 받아? 나 이거 못해. 저 못 나갑니다. 1.8초 남기고 그 유명한 싯다운 사건이 발생하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쿠코치한테 마지막 슛 맡겼잖아요. 쿠코치가 넣었어. 피펜만 바보 등신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뭐 피펜이 그 이후에 트레이드를 요구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팀과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자기 자신이 좀 처한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클레이 탐슨과 케본 루니는 잘 하고 있는 듯 보이고 뭐 김민재 선수는 제가 뭐 축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본인은 괴롭겠죠. 그래서 결론은 피펜은 진짜 까면 깔수록 정말 안 좋은 점이 부각되는 그런 약간은 좀 썩은 양파 같은 스타일이었고 우승하려면 케본 루니 같은 선수들이 많아져야 됩니다.